간만입니다. 더 CJ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중에 상당한 낙폭을 보여주고 종가쯤에서 갑자기 이마루를 해주는 횡보의 장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월가의 세력이 아직 증시를 급락시킬 마음은 당장 어제는 아니었던 거죠. 조금의 더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75, 익스트림 그레이드 드디어 왔네요. 익스트림 그리드. 그렇게 고대했던 익스트림 그리드가 왔는데 썩 기쁘지 않은 건 도대체 왜일까요? 바로 이 익스트림 그리드의 주인공이 나스닥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아니라 바로 S&P 500이었기 때문입니다. 푸드그룹선 0.65 S&P 500 레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너무 큰 수익으로 나스닥을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약간의 부분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죠. 지금 부분 매도를 하지 도대체 언제 부분 매도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제 S&P 500 3배 레버리지죠. UPRO, UPRO를 매도했습니다. 수익률은 약 45%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고 S&P 500도 최고점이고 공포지수도 익스트림 그리드이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거죠. 약간의 욕심을 버리고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45% 정도 됐기 때문에 제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매도했고 TQQQ와 속수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공포지수 75, 분할 매도의 타이밍이죠. 공포지수가 80에 도달한다 라고 한다면 더 크게 분할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 괴리율 극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안타깝게도 분할 매도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분할 매도를 시행해서 확보한 현금은 추후에 조정이 올 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내려도 존버, 올라도 존버, 무조건 존버, 끝까지 존버 그런 가스라이팅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3배 레버리지를 주로 하고 있고 일부 시드로는 단타도 하고 있고 일부 시드로는 스윙도 하고 있고 전부 다 해요.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막연한 우상향에 기대어 무한 존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각고의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이 표를 만든 거라고요. 매수의 방법도 있고요. 누가 최고인지는 시간이 더 흐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 걱정인 것이지 주식으로 손해를 볼까봐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요 일정, 미국 9월 ISM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11시부터 오늘의 장은 시작한다고 보셔도 괜찮은 것이죠. 노무라의 또 예상치를 한번 봐야겠죠. ISM 지표 같은 경우는 50이 넘어간다 하면은 경기의 확장 국면, 그리고 50 이하라고 한다면 경기의 침체 국면입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경기의 침체 국면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면 시장은 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가? 라는 우려와 함께 발표가 되자마자 또 약간의 또 하락을 하겠죠. 노무라의 예상치를 보면은 노무라는 더 낮게 예상하고 있네요.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46.8로 예상하고 있고요. 노무라는 약간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졸트의 예상은 예상치보다 더 높은 7780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를 약간 예상하면서 잡 오프닝은 늘어난 예상을 하고 있다. 약간 아이러니한데 일단은 노무라의 예상치로 나온다고 하면 한 개는 내려가고 한 개는 올라가기 때문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스파이 10입니다. 최고점이죠. 종가 마감 기준 최고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왜 3배 레버리지인 6%를 매도했냐? 그럼 지금 매도하죠. 언제 매도합니까? 한 46% 수익인데. 그래서 그냥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수량도 급격하게 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스파이를 매도한 게 아니라 6% 3배 레버리지를 매도했다고. 처음부터 약간 스윙의 개념으로 진입한 거고 적절한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한 거죠. 공포지수도 75고요.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가 그래도 5일선을 유지를 해줬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중앙 이평선을 상당히 이탈을 해줬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이평선을 회복을 하려는 기미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때와 같은 횡보의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횡보하다가 몇 시간 만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검정색 라인이 전고점의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입니다. 이 검정색 라인이 이 라인만 계속적으로 이탈해주지 않으면 이 라인이 강한 지지선으로 발현될 수가 있다. 계속 지지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지지 상승.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을 예상하면서 일단은 보유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줬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악재다. 하지만 환율이 중앙 21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는 나스닥을 보유해야 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검정색 선을 어제 장중에 이탈해줬죠.
검정색 선을 이탈해주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이때도 이 상승 추세인 검정색 선을 이탈하자마자 상당한 급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블랙 먼데이인가요? 그리고 다시 검정색 상승 추세선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 현재는 검정색 선을 돌파하고 피크를 한번 보여주고 다시 내리는 상황에서 다시 검정색 선을 유지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의 구간이다. 애매모호하다. 오늘 밤 다시 추가적으로 검정색 선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차트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지켜주고 다시 파란색 선까지 돌파하면은 상승 랠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지지선과 상승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는요. 테슬라 핑크색 선을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전고점의 라인. 이 선을 좀 넘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네요. 3일 동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넘기기만 한다면 이 핑크색은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발현이 되겠죠. 현재의 나스닥의 대장은 테슬라예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 저는 넘긴다고 보고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TQQQ. 일단 어제 좋지 않았으나 5일선을 회복해주고 이제는 약간 횡보의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겠느냐. 홀딩, 속스 S 반도체 1배, 일목균형표를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캔들이 일목균형표의 밑에 있으면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발현할 수가 있고 일목균형표의 위로 올라선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지선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속슬 같은 경우는 차트가 괴리율이 발생된 차트라서 일목균형표고 뭐고 간에 크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 속스 S 1배 지수를 봐야 된다. 속스를 매매하시더라도 속스 S 1배 지수를 봐야 된다. 일목균형표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전고점 검정색 라인을 트라이하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에서 순매수 1위가 속슬이 아니면은 속스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향도 있습니다. 불즈도 일목균형표를 지켜주고 있다. 강하게 살 때는 아니고요. 공포지수가 75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약간 스윙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 왜냐? 불즈의 구성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불즈도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조세 보조지표. 좀 좋지가 않죠. 우리 롱의 입장에서는. 왜냐? 속스 S나 SQQQ나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시기가 도래하였다. 키움전사 일간숨에서는 속스리 1위, 속스 S가 2위. 혼돈이죠. 그리고 SQQQ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키움전사가 롱으로 살짝 돌아서고 있다. 악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키움전사가 100%다 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롱을 신규적으로 추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스윙 또는 약간 단타의 개념으로 롱을 접근하시는 게 맞고, 평균 매수 단가가 아주 낮으신 분들은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니까 즐기거나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할 타이밍인 것이죠. 코인의 공보지수 중립의 구간, 코온일의 차트 한 이틀 존나 했더니 그대로 수익을 반납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중앙 21선이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평평해지는 구간으로 돌아서고 있다. 제가 저번주에 뭐라 그랬죠? 코니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니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중앙 이평선이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가 않다. 조만간 이번 주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라의 차트. 보라색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마라도 중앙 21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려야죠. 마라를 홀딩 중이고요. MSTR의 차트. 금요일에 MSTR을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올라가니 야간에 포모가 왔다. 하지만 더 시즌은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한다. 볼린저 밴드 상단 완전히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칙대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 어제의 장에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슬슬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데 이 재매수 타이밍을 당장 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 상승 추세선을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올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왜냐? 현재의 자리에서 MSTR을 매수해서 갑자기 계획도 없었던 장투를 시작할 차트의 위치는 아니고요. 현재는 단기 매매 또는 스윙 매매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더 오르면은 매도해야겠다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장투의 단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STR 다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부. 어제 약간 3%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나 했더니 오늘 또 다시 약간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은 이 검정색 라인을 일단은 넘겨줘야 됩니다. 전고점의 라인이죠. 그래야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우상향의 차트로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견뎌볼 예정입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인데 알트코인들을 단기 매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매로 25% 정도의 수익률을 3종목 정도 수익 실현했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입성을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의 변동성도 크고 아래로의 변동성도 큽니다. 알트코인에서 한 2%, 3% 먹자고 하진 않고요. 적어도 한 10%, 한 20% 정도는 수익을 내고 빠지는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매매에 임하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단기적으로 큰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됩니다.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런 매매를 멤버십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단기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이더리움이 일목균형표를 돌파해주면, 전 개인적으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돌파해주면 알트코인의 슈퍼 불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워밍업 중이다. 어차피 슈퍼 불장이라도 알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홀딩해서 먹을 생각은 1도 없고요. 계속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단기 매매가. 그럼에도 왜 여러분들께 나스닥과 미국 주식에 장투를 하라고 계속 왜 권장하느냐? 그것은 큰 돈으로는 장투를 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부침은 있을지언정 큰 돈으로는 안정적으로 장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소액이나 약간의 작은 돈으로는 단타를 하고 단기 매매도 같이 병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면서 장투를 하기 위한 멘탈을 더 단단하게 하고,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매매를 병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는 이승일님, 뿌리벤님, 워렌 버핏 부사수님, 워렌 버핏의 부사수님까지 가입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UDT에 오랜 에이스셨던 뿌리벤님 복귀해주신 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장투 성향이다. 나는 단타를 치기가 어렵고 핸드폰을 자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장교 멤버십. 나는 단타도 배워보고 싶다. 차트를 한번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저스 구독자방에는 189명의 입장을 해주셨네요. 비번은 431이고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저의 지식을 잘 버무려서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같이 힘이 되는 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처받고 이미 마음은 바닥인데 이해까지 바라는 거 이건 아니잖아. 말 한마디 못하고 삭히는 것도 억울한데 속 좁은 사람까지 만드는 거 이건 아니잖아. 괜찮은 척 애쓰는 것도 버거운데 웃음까지 바라는 거 이거 아니잖아. 감성 열차고요. 더 시저는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더 시저가 어떤 놈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